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묻지마 범죄, 흉기 난동 등 중범죄가 연이어서 발생하면서 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범죄별 우리 지역 사례를 살펴보고 예방법과 사후 대책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흉기 난동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구미와 영천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어떤 언론에 보도된 게 주로 서울에서 많이 되는데 이제 우리 지역도 이런 묻지마 사건 또는 흉기 난동 사건은 자유롭지 않다는 게 참 마음 아프고요. 네. 최근이죠. 8월 28일에 영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서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가해자 A씨는 이랑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범행을 위해서 집에서 흉기를 챙겨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참 이게 내 일행이 옆 테이블 손님들과 합석하자 기분이 나빴다라고 범행 이유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같은 날 구미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30대 남성 A씨가 전처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전처가 한 남성과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서 전처의 복부를 찔렀죠. 네. 그래서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며칠 전인 8월 26일 날 영주에서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0대 A씨가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붙잡혔고요. 네. 8월 11일에는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50대가 살인 예비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영주, 구미, 영천 등 경북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도 참 우리는 이래 양반 도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불행히도 이런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서 마음이 다시 한번 아프고요. 작년의 사례도 보면은 그 안동 옥동에서 발생한 흉기 살인 사건으로 20대 가해자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20년, 항소심에서 18년 받았는데요. 네. 또 그 비슷한 무렵에 안동시청 주차장에 있습니다. 네. 며칠 상간이었는데 흉기를 휘둘러서 여성 공무원을 살해하고 이제 그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이 점 1심에서 징역 30년,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묻지마 범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북경찰청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네. 도내 다중 밀집 지역을 선정해서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 순찰차를 비롯한 경찰력을 쇼핑몰과 지하철역, 해수욕장 등 다중 운집 장소에 배치해서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방침은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계속된 흉기 난동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기간 영주시에서도 묻지마 폭행이 일어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19일 오후였는데요. 50대 A씨가 술에 취해서 길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죠. B씨하고 C씨가 이래 있는데 그냥 기분 나쁘다며 주먹과 발로 이들의 얼굴과 허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언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 점은 또 공무 집행 방해가 되겠죠. 네. 이런 묻지마 폭행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좀 통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찰청이 최근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이상 동기범죄 대책 문건에 따르면은 네. 모르는 사람에게 또는 길을 가다가 이유 없이 맞는 묻지마 폭행 사건이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3.06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 범죄는 내가 이 사람을 싫거나 원한이 있어서 하는데 이런 범죄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런 사람한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분노나 정신병증에 기인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논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편성된 예산안에서도 732억 원을 국민 건강에 좀 이제 추가로 배정하는 등 정부도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한 언론사 자료에 따르면 이제 내 몸은 내가 지킨다 뭐 이런 인식들이 좀 확산해 나가면서 이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호신용품을 자칫해서 잘못 사용하다 보면 또 오히려 가해자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정당 방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현재의 부당한 침해, 또 자신 또는 자신의 법익을 이익이 지키기 위한 행위, 또 방해 행위에 대한 상당히 이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네. 또는 그 정도를 벗어나서 이제 방해했을 경우에도
뭐 불안, 공포, 흥분, 당황 이런 상황이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네. 다만 실무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매우 엄격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에 자기가 성범죄 당할 어떤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그 상대방 남성의 혀를 절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안에서도 그 여성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할 사례가 있는데요. 네. 이제 사실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하면은 뭐 계속 이런 게 이제 방위 행위를 넘어서 쌍방폭행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우려가 있어서 엄격하게 이제 보는데 네. 그래서 이제 호신용품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 현재 실무예나 법제에서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그냥 폭행이나 상해로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게 호신 행위를 일단은 그 소지할 때 요건이 있는데요. 네. 그 예를 들면 전기 충격기의 경우에는 전류가 10A 이상이면 미리암페어 이상이면 관할 경찰서에 소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호신용 가스총을 구입하려면 또 전과가 없어야 되고 만 2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네. 우리 법상 민법상 만 18세 이상은 성년이거든요. 네. 근데 18세가 넘은 성년도 20세 미만이면 안 된다. 좀 다르고요. 그 허가받지 않은 호신용품을 또 소지하는 게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그냥 덜컥 인터넷에서 사실 게 아니라 네. 꼼꼼히 좀 알아보시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고요. 그 또 잘 쓰면 호신이지만 과하면 가해자로 역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린 거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삼단봉이나 이런 걸 잘못 휘두르면은 삼단봉은 위험한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폭행, 그냥 상해가 아니라 특수폭행, 특수상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도가 뭐 처벌이 당연히 강하겠죠. 요즘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너클이라고 네. 하죠. 이래 손에 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당연히 위험한 물건이 되고 당연히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로 처벌될 수 있으니까 네.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정당방위 같으면은 요즘 최근에 점점 이제 좀 허용을 좀 널리 하자 이렇게 논의가 있는데 네. 여튼 지금 현재 판례나 실무의 예를 보면은 엄격하게 하니까 상대방의 어떤 부당한 침해를 가해했을 때는 네. 불가피할 땐 대응을 해야 되지만 아니면 빨리 피해버리는 게 제일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좀 불가피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 호신용품 사용에 대한 기준이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민들이 흉기난동이나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그럼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게 일단 시민 개인의 차원인데요. 네. 뭐 정부 대책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 저 같으면은 이런 문제 상황에 접하면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서 대응하다 싸우다 보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위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해서 조금만 그 선을 넘으면 과잉 방해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망을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 참 변호사가 드리자니 참 그런데요. 네. 제일 안전하고 빠릅니다. 두 번째는 현재 경찰청에서도 그 순찰에 필요한 곳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제 관의 입장에서 어디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위험하다는 걸 체감할 수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이나 뭐 파출소 이런 곳에 공식적으로 순찰을 요청하는 신청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이번 사태들을 1년에 겪으면서 좀 순찰, 치안을 강화한다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현재는 한번 순찰에 대해서 주민의 연설을 받거나 또는 단독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약 범죄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경북경찰청에 따르면요, 올해 상반기에만 마약 사범을 520명이나 검거했다고 하는데 네네. 이 경북치고는 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지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일단 통계를 좀 살펴보면요. 네. 경북경찰청이 최근 마약류 사법 집중 단속을 벌여서 520명을 검거하고 이 중 64명을 구속했습니다. 주로 검거된 사례는 양귀비, 대마를 재배한 밀경사범, 몰래 재배했다는 겁니다. 네. 밀수는 몰래 수입했다는 거고요. 그럼 밀경사범인데요. 야바와 같은 야바, 그리고 필로폰 투약 혹은 유통 사례도 다수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예전에 이런 마약 범죄는 수도권이나 부산 또는 해안가 이런 어떤 에 주로 일어나는데 이제는 이 내륙 지역 또 시골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지금이 티핑 포인트다. 네. 지금 강하게 억누르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는 쪽으로 나간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1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은 지난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 외국인 전용 클럽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한 태국인 판매책 및 매수 투약자 등 7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7명을 구속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보시면 외국인까지 이제 우리 지역에 침투해서 이런 범행을 하고 있다라는 네. 점이 또 특이점입니다. 또 조폭 대장이 개입한 필로폰 유통 사례는 물론 주점 업주가 상대 몰래 술잔을 탄 이른바 퐁당 마약을 한 사례도 4명을 붙잡아서 3명을 구속한 경우 있었는데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또 이 주거지 인근 텃밭 비닐하우스나 뭐 뒷마당 등에서 양귀비와 대마 수천 주를 불법 재배한 밀경사범 353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경찰은 앞선 양귀비 3만 여주와 대마 3천 여주를 모두 폐기했는데요. 그 중요한 건 이 추세입니다. 이번 집중 단속 검거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310명이었는데 네. 그와 대비 64.8%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 구속 인원 역시 같은 기간 19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폭증하고 있는 현실이 있어서 정부도 네.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경찰은 이제 쭉 이어서 하반기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고요. 또 최근 경북경찰청 관계자가 한마디 했는데 이게 최근 경북 지역에도 외국인과 20, 30대 MZ세대 마약 사범이 증가 추세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젊은 층의 인터넷, SNS를 활용한 마약 유통 행위도 중점 단속을 방침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 마약 범죄 상황이 갈수록 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에 어떤 마약 범죄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이게 핵심은 이제 영화나 또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와 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경각심이 필요한데요. 네. 뭐 예를 들면 동호회, 길가 등 우리가 설마 했던 곳에 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단골 술집에 갔는데 이게 숙지 해소제다 네. 또는 피로 회복제라 하면서 이제 미량의 마약 성분을 타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학생들이 길을 가는데 저번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뭐 서울의 뭐 대치동 사례인가요? 그런데 네. 학생들이 길을 가는데 집중력에 좋다고 한번 시험해 보라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클럽을 갔는데 옆에 한 잔 마셔보라고 권유해서 그냥 믿고 마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생활 속에서 또는 학생들에게까지 이렇게 뻗쳐왔다는 점이 네. 예전과 다른 이제 범죄 형태를 볼 수 있겠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세상이 험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길에 가다 주면 고마 먹고 이랬는데 이제는 네.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는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음료는 아무리 단골집이라도 먹으면 좀 안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빡빡해졌는데 어쨌든 마약이 이렇게 우리 생활 주변에 왔으니까 좀 더 우리도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해외 마약입니다. 이게 미국의 일부 주나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마리아나, 그 대마초입니다. 네. 그 안동 대마 뭐 이런 것 그때 마리아나인데요. 이게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합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은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제 거기 방문한 관광객들도 호기심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관광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럼 뭐 한번 해보셔도 된다. 여기서는 합법이다 하면 못 모르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설사 외국에 가서 그 합법인 곳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른바 이제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 어딜 가도 또는 우주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나라 범죄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은 그 처벌을 받는다는 게 속인주의거든요. 네. 그 점을 감안하셔서 도박도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도 안 되는 걸 외국에서 해도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마카오나 필리핀 그것도 이제 안 된다. 이게 우리는 속지주의 따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에 있든 외국 가든 항상 지켜야 되고 마약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최근 마약이 사회로 점점 퍼지고 있는 만큼 좀 경각심을 강하게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도박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지역 사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난 6월에 성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어느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있었는데 억대 도박판을 벌여온 40명이 무더기로 검거된 거죠. 그 성주경찰서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50대 A모 씨를 비롯한 40명을 입건하고 도박자금 9,200만 원을 압수했는데요. 네.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제 A 씨 등 주동자들로부터 성주 지역에서 큰 도박판이 열린다라는 연락을 받고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북 대구 지역 이제 거주자들로 파악됐고
가끔은 대전이나 경남 다른 데서 원정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그 사무실이나 하우스 같은 곳에 도박장을 개설한 경우도 있지만은 요즘은 또 이 도박 사이트를 많이 이용합니다. 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경북경찰청에 따르면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도박 사범을 138명 무더기로 검거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도박 범죄의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뭐 비닐하우스에서 그 뭐죠, 영화 뭐 타짜인가요? 거기 네. 보셨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넘어와서 또는 서버를 필리핀이나 외국에 두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많이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재미로라도 뭐 온라인 게임 한다고 했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 하지 네.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특별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해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 경북의 도박 중독 유병률이 서울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좀 놀라운 수치인데요. 네. 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2년마다 말씀 주신 사행산업 이용 실태 조사를 하는데요. 네. 이 조사에 따르면은 국내 도박 중독 유병률이 이제 5.34%입니다. 2018년 5.3% 대비 0.04% 증가했는데요. 네. 그럼 예를 들면 미국이 1.5%, 캐나다가 1.8%, 영국이 2.5%, 호주가 3.7%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한 2배 이상 높은 거죠. 그리고 지역 유병률이 아까 말씀 주신 바인데요. 경북이 6.3%로 서울 6.8% 다음으로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 수치상으로 매우 심각해서 좀 우리 지역도 마약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결코 안전한 게 아니구나 경각심을 네. 가져야 되고요.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예전엔 도박 그러면 어른들이 주로 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이나 이런 SNS 발달 때문에 그런지 청소년 또 젊은 층 도박까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 이런 것도 하지만 도박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네. 또 하나의 문제고요. 이게 이제 도박 같으면 일종의 병증적인 게 있거든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그런데 하던 사람이 계속하고 점점 더 액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도박 같으면은 마약과 마찬가지로 좀 치료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도 지자체나 국가가 조금 예산과 인력을 배정할 필요가 현재로서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점을 수치를 통해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도박을 이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관련 대책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네. 곧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네. 네, 이 명절에 가족들끼리 화투놀이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화투놀이도 도박죄가 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 점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네. 법을 떠나서 우리 형법은 도박은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오락에 그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데요. 네. 그럼 무엇이 도박이고 무엇이 일시오락이냐를 두고 항상 문제가 됩니다. 네. 그 경계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럼 고스톱 칠 때 점 100이면 괜찮지 않아?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요. 2006년에 A씨 등 3명이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칩니다. 네. 그 적발이 돼서 1시간 20분 동안 전체 친 판돈이 한 28,700원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사냐 보니까 한 달에 20만 원 이하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월세 10만 원짜리 집에서 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제 유죄로 판단을 했죠. 그 점 100원 쳐도 이렇게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그게 좀 판단 기준이 많은데 뭐 폐쇄된 장소냐, 아니면 또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냐,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는, 예를 들면은 재벌이 점 100 치면은 밤새 쳐도 도박 안 되죠. 그게 좀 어쩌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오락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재산을 보기 때문에 그렇고 점 100 쳐도 입건된 사례가 있고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에 점 100을 쳤는데 처벌 안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네. 뭐 주차장 사무실에서 공무원이 퇴근하다가 와서 뭐 갑자기 한번 치자 이래서 거의 밤새 쳤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판돈이 이거보다 훨씬 컸는데도 불구하고 뭐 공무원 지위에 있고 뭐 개방된 장소고 뭐 액수가 뭐 수익과 비례해서 어떤 그리 크지 않고 해서 또 무죄를 받은 사안이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판돈이 얼마고 점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를 벌고 어떤 장소에 쳤는지 또 시간이 낮인지 밤인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점 100은 위험하니까 되도록 하지 마시고 좀 확실하게 오락인 정도만 하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애매할 때 쳐서 입건되고 신고되고 수사당하고 재판 당해보십시오. 무죄 받아도 삶이 헝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가는 게 맞다. 점 100도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중범죄 현황과 대책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